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국 상황을 수습하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정치권을 비롯해서 모든 분야에서 정말 상당히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속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오전 11시였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회동을 했고요.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질문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긴급 담화문에 담겨진 내용은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질서 있는 조기 퇴진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앞으로 당정이 주도로 탄핵 정국을 수습하겠다라는 부분이 이제 요지인데요.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일단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나부터 제가 좀 여쭙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정을 헌법적인 질서에 맞춰서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가? 우리 헌정 질서에 과연 그런 조항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뭐 계엄 방조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야권에서는 하고 있지만 그런 문제를 떠나서 지금의 위기를 초래한 당사자이기도 한 총리가 국민 앞세우면서 국민이 인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정지를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은 뒤에 물러서서 아무것도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구두선의 약속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국민들한테 얼마나 많이 거짓말을 했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나중에 가서 내가 다시 할래라고 말할 때 그걸 어떻게 막을까요? 좀 막을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개입을 차단할 방법이 없다.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법률적으로도 없는 상황인데 그걸 마치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걸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믿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의문부터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자격이 없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그 비상계엄이라는 조치는 정말 끔찍할 정도로 잘못된 판단이었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은 굴러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정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외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김 소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의 다짐과 발언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침 대국민 담화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제 임기를 포함해서 앞으로의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 두 가지 약속을 한 겁니다. 나 임기 단축 받겠다. 그리고 향후 국정 운영은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정부에 맡기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내란 혐의 지금 피의자 아닙니까? 그래서 국정에서 손을 떼고 그리고 경찰과 검찰,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집권 여당과 내각을 통화를 하고 있는 국무총리가 일단 이 중차대한 위기 상황을 돌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여유까지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런 아노미 상태를 계속 방치하자는 겁니까? 도저히 저는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논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행위를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그 사태의 수습을 국민의힘이 맡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질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한동훈 대표도 법률가잖아요. 그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질서 있게 윤석열 대통령을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탄핵 소추를 통과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밝혔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윤 대통령이 입으로 말한 것들 제대로 지켰습니까? 계엄령 대통령실에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계엄령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했던 당사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계엄령을 선포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 얘기를 또 믿어주십시오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믿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에도요. 박 대통령도 국민 담화를 통해서 수사 다 받겠다고 얘기했고 임기 단축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지만 태도 금방 바꿨어요. 그럼 자기가 바꾸면 그만인 겁니다. 그거를 제도적으로 어떻게 그럼 바꾸지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사태를 만들어 온 당사자가 얘기하는 것들을 국민 보고 또 믿어달라고요. 그거는 국민들한테 어떤 방법으로도 설득력이 지금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대통령의 권한이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오히려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또 국무총리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 위험,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공포를 일단 완화시켜주는 게 최선의 방식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대책을 질서 있게 수습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직무를 살려놓고 질서 있게 수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한동훈 대표도 사실상 지금 대통령의 직무 수행은 불가능하다 언급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제 조기 퇴진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탄핵 외치고 있는데 정말 민주당은 탄핵 중독병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지금 2016년과 2017년도에 그 탄핵 프로세스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대립 그리고 혼란과 분열 또 아픔과 상처를 겪었습니까? 지금 한번 보십시오. 국회에서 만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하루 이틀 만에 탄핵 결정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3달 이상 걸렸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탄핵 결정이 2달 이상 걸렸습니다. 최소 3달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리가 계속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정말 대한민국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탄핵 찬성 그리고 탄핵 반대 정말 광화문과 남대문에서 서울역에서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분열이 양산되겠습니까? 그러한 점도 생각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그다음에 그 수습 대책은 별개로 가야 된다. 법은 법대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 국정은 국정대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한 충정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대국민 담화에서 나온 이야기가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이라는 것인데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 임기 단축 개헌이라든가 뭐 비상 거국 내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럴 것 같았으면 오늘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 추천 총리를 받아들인다거나 아니면 거국 내각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입으로 요구사항으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방구가 없었어요, 오늘. 그러면 한덕수 국무총리를 둔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기에 빠뜨린 사람들이 당사자입니다. 근데 위기에 빠뜨려 놓고 국민들이 지혜롭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걸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걸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게 질서 있는 퇴진입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정치적 의미에서 얘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러면 정치로 풀어야 할 때는 정치로 안 풀고 법으로 풀고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 대표를 샅샅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그렇게 하더니 법으로 해결해야 될 때는 법으로 해결 안 하고 정치로 해결합시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런 위기 상황, 내란의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일 때 헌법과 법률을 찾아보라고 있는 게 바로 헌법과 법률인 겁니다. 그럼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어떻게 이거를 정리해 나갈 것인지 정리해 나가는 게 오히려 집권 여당의 대표의 올바른 자세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권에서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 거국 내각이라는 게 사실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해도 야권이랑 조율해야 될 사안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굉장히 무리한 시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뭐 민주당에선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소장님께서도 또 민주당에서도 하는 얘기가 지금 법적 권한이 없다, 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 그런 절차를 지금 시도하고 있다 그렇게 예. 얘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 제 86조 2항에 보면 행정에 관해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다시 말해서 국무총리는 행정부 통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부를 통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아침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사실상 한덕수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헌법 제71조를 보면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정치적인 사고로 규정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따라서 국무총리인 한덕수 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 건 법적으로 헌법상으로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간담회 이후에 당초 이제 2시부터 한덕수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총리실에 따르면 이게 안건에 대한 뭐 심의나 의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 상황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이제 일정이 변경됐다라고 알려져 왔는데요. 이 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상황을 지금 국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니까요. 어찌됐든 국무위원들이 상황을 수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현 시점으로는 그게 맞는 태도라고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일단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는 점에서 좀 의아하고요. 왜냐하면 현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특히 경제 문제나 이런 거, 안보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국방차관이 비상지휘관 회의를 열기도 했더라고요. 그것처럼 경제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하게 느낀다면 경제 문제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인지 뭔가의 주제를 얘기했어야 하는데 그냥 간담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하나가 의문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국무회의 소집한다고 하면 제일 제가 볼 때 문제가 되는 사람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입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금 나온 정황으로 봐도 최소한 계엄령 발동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봐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무회의 때도 반대를 했는지도 사실 여부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국무위원들을 제가 그렇게 다 매도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강요회의에서 국무회의에서 과연 무엇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 사람이 결국은 부처의 장악력이나 부처 안에서 뭔가 통할할 수 있는 리더십 자체가 지금 상실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는 국무회의가 과연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하거나 또 그 결정들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공무원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까 좀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대목 굉장히 중요한 대목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비상계엄이 발효되기 전에 국무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그 진상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국무회의 석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언에 대해서 완강하게 반대했다라는 보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까지 나온 정황으로 보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찬성했다라든지 묵인했다라든지 방조했다라고 볼 만한 정황은 오히려 적다. 그 국무회의 석상에서 많은 국무위원들이 난색을 표하거나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심지어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몸을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내란 수괴, 내란 공범, 내란 방조자 이런 표현들은 결코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제가 마무리 지으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 단독에 의해서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무척 크다. 물론 한두 명 같이 공모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국무위원들은 그 당시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심의권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국무위원들도 어떤 역할,
본인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관철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조금 중요한 전에 부분이기 때문에 예.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계엄령 발동 사실을 미리 알았잖아요. 뭐 우리가 악의 편법성까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다면 미리 알렸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거부했다고 하는 국무회의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보도된 걸로 보면은 국무위원 11명 정도 가운데 3명밖에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는 최소한 묵인이나 동조하거나 방조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 국무총리든 국무위원이든 미리 언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알렸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았어야죠. 그 자리에서 국무위원이라는 이유로 대통령한테 권한이 있어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빠지는 게 그게 국무위원의 태도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정당하다고 옹호하시지는 않았으면 여기 좋겠다 이런 반론까지 생각이 듭니다. 듣겠습니다. 예. 제가 소장님 말씀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고요. 다만 국무회의 석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좀 더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지켜봐야 된다. 벌써 예단부터 해서 단정부터 할 필요는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이제 불확실성이 커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담화문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내년 예산안 통과를 또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예산안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선우가 좀 바뀌었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대국민 담화 3차 담화에서 그랬거든요. 국회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집권 여당이 그 당시에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자신이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국회 차원에서 결정해라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당이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우리 당인 국민의힘이 예산안 문제를 예산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야당 입장에서 한동훈 대표하고 그럼 협상을 해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최소한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 넘겼어야 하는 게 맞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질적으로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특활비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많았는데 야당에서도 무조건 인제는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도 일정 부분 받아들여야 하거나 아니면 특활비 문제에 대한 불신이 있다고 하면 검찰이나 법무부 또 특활비에 사용하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지만 사용 내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제출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성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년이 굉장히 내수 침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내수 침체가 지금까지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지만 내년은 더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내년에 내수 침체에 대비하기 위해서 또 다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들을 어떻게 편성할 거냐. 긴급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재정의 역할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좀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 예산 문제, 재정 문제,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과는 다른 행보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내년 국가 살림은 돌아가고 또 민생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경제가 얼마나 위중한 상황입니까? 미국 트럼프 지금 정권 교체기를 맞아서 외교, 경제 문제 정말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뭐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을 하되 국가 살림, 예산 문제 이런 기본적인 뼈대에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입장을 좀 선회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조기 퇴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조기 퇴진을 여러 차례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도 임기 단축, 개헌 전제는 직무 배제다 뭐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조만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검찰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검찰 수사를 받으면 그야말로 현장에서 사법 처리를 받을 가능성도 무척 큰 상황 아닙니까? 오늘 그 박세환 본부장이 뭐라고 오늘 기자회견했습니까?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국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번 사건에서 직권 남용죄와 함께 내란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지금 원칙과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고 성역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검찰의 그런 행보를 볼 때 윤석열 대통령도 확실한 수사 대상이고 앞으로 직무를 그 어떤 직무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야당에서는 어쨌든 될 때까지 탄핵 추진하겠다. 당장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지금 계획만 보자면 이제 매주 토요일에 할 계획인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입장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 줄기찬 탄핵 공세 결코 민주당에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희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질서 있는 퇴진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할 수도 있다. 지금 결국 이재명 대표는 조기 퇴진, 그래서 조기 대선이 목표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조기 대선을 위한 빠른, 현명한, 현실적인 선택인지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 그런데 정치적인 해결 방법, 질서 있는 퇴진은 의외로 굉장히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하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하야 선언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근데 하야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안 하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있는 상태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수사에 가깝습니다. 자, 감히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수사 얼마나 협조할지 나중에 좀 지켜보시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그 다음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면 야권에서 얘기하는 건 조기 퇴진 얘기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책임을 진 자리에서 대통령이라는 직위에서 지금 헌법을 위반했다고 여당 대표조차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헌법 수호를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대통령에 앉아 있다는 얘기예요. 자리에. 대통령이 사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 거 말고 가장 무겁게 처벌받는 조항이 내란죄입니다. 사형까지 가능하니까요. 그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당사자인데 그 당사자가 뒤에 물러나서 내가 뭐 잠시 당에 일임할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걸 한국 민주주의 질서가 용인한다면 앞으로도 똑같은 대통령이 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에 이런 민주주의를 세웠던 그동안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세웠던 것처럼 이번은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지금 비상계엄 사태가 터진 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지 않았습니까? 지금 당장 하야하라, 당장 구속하라, 당장 체포하라. 사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란 혐의가 과연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확정되는지 지켜보고 헌법재판소 그 재판 결정도 결국 사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지금 조기 퇴진, 조기 대선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소정의 절차는 거쳐야 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의 임기, 본인의 거취를 당에 맡기겠다고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결국 국민 여론에 맡기겠다 그렇게 언급을 하신 거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뭐 당장 대통령 하야하라, 당장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 비상계엄이 내란 혐의라고 지금 단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 그럴 요소도 상당히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요소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이야기를 하겠고요. 지금 너무 움직이는 소식이 많기 때문에 두 분 다음에 다시 모셔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